안녕하십니까. 깍듯하게 90도 인사로. 우리가 어저께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A라는 정보에 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쳤을 때, 만약 공개를 안 해주면 말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고 들 것이고요.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2분의 1이었죠. 누구냐? 정보주체죠. 정보주체. 그래서 그 부분은 제3자의 불복이었습니다.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 제3자의 불복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3자의 불복은 사실은 이건 메인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불복 쪽이 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공개를 하지 않아서 불복을 하게 되는 청구인의 불복 쪽에는 뭐뭐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부만 공개해주고 일부는 공개를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부분 공개는 반대로 말하면 부분 비공개가 되는 거고, 그 부분 비공개 부분은 어쨌든 거부 처분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작위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부작이라는 것은 2013년도 8월 달부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몇 조에 있었다? 11조 5항의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후 며칠이었습니까? 11조에 따르게 되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며칠? 10일 안에 결정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면 미치겠다. 네, 자꾸 오랩 때.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하면 그게 자꾸 보여. 그게 일반 민사랑 달리 우리는 막 이렇게 저게 있잖아요. 절차가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요러면 며칠, 요번에 몇 분의 몇 이게 있잖아 다. 그게 일반적 기준이거든. 네.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되는 통용되는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회사에 대한 절차도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내규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해 막 이렇게 막 이런 좋은 해주가 올라왔거든 지금. 그래서 막 자꾸 네. 그래서 말이에요. 뭐가 그래서요? 10일이라고요. 그렇죠?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연장 가능성 언제나 인정합니다. 보통은 법령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번쯤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주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같은 기간입니다. 10일 합의 맥시멈 20일인데 그 20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1조 5항의 간주거부 규정이 있던 시절에는 있잖아요. 청구한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비공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20일 지나면 거부된 걸로 봐버리니까. 근데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10일 안에 해야 되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어요. 저도 개정된 걸 처음 봤을 때 간주거부가 사라지는 순간 20일에 부여되었던 법적 의미가 상당히 좀 퇴색된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지? 판례 나오기 전까지 해석 못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8조를 보니까 18, 19, 20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나와 있었죠. 그 18조에 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비공개할 때하고 그 다음에 부분 공개할 때하고 더불어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때부터 30일 뒤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하, 간주 거부는 사라졌지만 그 20일의 의미는 살아남았구나. 이거예요. 20일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면 그 부작위 쪽에 대해서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그 불복기한 제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작위니까. 근데 부작인데도 불구하고 20일 끝나고 나부터 30일, 20일 끝나고부터 90일, 20일 끝나고부터 90일이라고 해서 불복기한 제한을 둬버렸거든. 제한을 둬버렸다는 것은 실제 간주 거부 규정이 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20일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일의 의미는 살아남은 겁니다. 간주 거부는 죽었지만 하지만 20일은 살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부작이라는 거는 성립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부작위는 생긴 게 맞는 거예요.
간주거부 있던 시절까지는 정보공개 영역에 부작이라는 건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첫 번째 우리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보다가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불복 방법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체 개관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얘기를 하고 있었죠. 258페이지에 있는 건 처분 맞다 그 얘기 나오는 거고요. 처분이어야지 심판 소송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할 테고 그냥 거부도 처분이야? 예, 그렇다고 했죠. 신청권 문제가 핵심인데 신청권은 5조 1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신청, 신고, 출원 이런 식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신청권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법규상 신청권. 중에서도 명문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바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신청권이 있으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고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 부작위 성립도 상당한 기관이라는 애매한 요건 이 부분까지 아예 20일이 막아버리죠. 20일이 막아버려서 20일 지나면 그냥 상당한 기한 경과 바로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위 성립에도 전혀 문제가 없죠. 부작위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 다음 이의신청 들어가는데 뭐 조심하라고? 정보공개법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봤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지방세기본법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이렇게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있다는 거야.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정하는 이의신청법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다 여기서 정하고 끝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며칠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이야? 30일입니다. 이거 다 달라요. 이의신청은 다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또 별칭이 있는데 거기 심사청구라고 불러. 그리고 그건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90일이야. 다 달라요.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법마다 이의신청 절차가 다 전부 다르다. 여긴 30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7일 이겁니다. 7일. 그러면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저것도 한번 비교해볼까? 제3자의 불복에도 이의신청이 있다고 했죠. 제3자의 불복은 우리가 타임라인 그었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었었습니다. 네. 저기 일요일날 못 오는 사람들은 있잖아. 월요일날 이렇게 오면은 그 일요일날 수업했던 거 월요일 밤 되면 업로드 돼 있나? 화요일 가야 되나? 화요일쯤? 알겠어. 그건 큰 문제 없네. 네. 업로드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엄청 많더라고. 나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날 15일인가 했던 강의도 안 올라와 있고, 하프 뛴 것도 안 올라와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직원인 줄 아나 막 이런 얘기들이지, 그렇지? 우린 파트너지 직원이 아니거든요. 우린 오더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원한테 오더를 내릴 수 있어요. 강사는 오더를 내릴 수 있지만 오더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데 파트너니까 파트너한테 누가 명령을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는 문제가 특별히 없구나. 정규 강의 쪽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집중이 아니라 방만한 그런 거라고 밖에는 안 보이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요. 우리 제3자는 타임라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처분할 때 집행할 때 끊어놓고 앞쪽 뒤쪽 이렇게 들어갔죠.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정보 주체가 불복할 때 정보공개 결정 나오는 거를 사전에 막는 거 그게 1구간이었죠. 그럼 2구간은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그거 깨뜨리는 거 그게 2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아예 실시돼 버리고 나서 아이고 손 놓고 돈이나 주셔잉 이거 그게 3구간이었었습니다. 그 2구간에서는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이 나왔잖아. 지금 청구인 불복한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는 거부처분, 부작위 처분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2구간 쪽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이의신청이 있는데 여기랑 기간이 같을까요? 달라요. 거기는 30일에 7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77이에요. 77. 외우기는 쉽지. 7일, 7일. 여기는 30일, 7일. 거기는 7일, 7일. 예. 그러니까 그냥 느낌대로 가세요. 예. 느낌 있는 그대로. 예. 뭐가 중요합니까? 정보공개법은 공개하자는 겁니까? 공개하지 말자는 겁니까? 제3자의 불복은 공개하지 말자지. 청구인의 불복은 공개하자지. 그러면 여기서 정보공개법은 주된 목적이 뭐야? 하자지. 그치? 하자는 거잖아. 그렇게만 기억을 한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청구인 불복 쪽은 30일이나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어. 근데 제3자 불복은 요건 그냥 7일 이렇게 끝나는 거야. 7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7일 7일, 여기는 30일 7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거부처분이 나왔다. 거부처분에 이의신청 들어갔다. 근데 걔가 기각해버렸다. 거부처분 깨주셔. 공개해주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 거야. 근데 그쪽에서 싫어. 이렇게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을 때는 나는 뭐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될까요? 어저께 봤던 거대로 이의신청 안 거치고 심판 갈 수 있고 심판 안 거치고 소송 갈 수 있죠. 이의신청 심판 아무것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친 거야 내가 지금. 거쳤는데 기각이 됐어. 기각이 돼서 내가 쟁송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갈 수도 있겠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가려고 할 때 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뭐예요? 원래 나왔던 거부처분이에요? 아니면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예요? 원래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까요? 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그 기각한 결과 통지, 기각 통지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에 비공개 결정 거기다가 해야 될까요? 성실히 1번 원래 비공개 결정. 응? 너희 찍기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 2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각. 1번이니까 2번이니까 누구 이 이름 영어 모니터링하다 영어 선생님들 막 이런 짓 하대. 누구 뭐 이상한 것만 많이 하대. 애기 가르치듯이 가르치대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서 완전 재밌어. 그래서 민망해 씨 막 이러면서 막 봤어. 뭐야? 뭘 모지야? 시험장에서도 모지하고 안 써? 아무거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푹. 그치? 시험 봐야지. 빨리 찍어봐. 1이야 2야 1번 빙고 1번이에요. 알겠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하다고 법에 써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특히 거부처분 상황. 지금 거부처분 얘기하고 있죠? 예,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얘기 기억나요? 이의신청은 일반법이 없다. 그러나 일반법이 반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법은 있다고 했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지금은 35조. 35조에 보게 되면은 이의신청 규정이 있어요. 민원은 뭐라고 했어요? 불평불만? 그게 민원이야? 아니죠. 민원은 나한테 수익적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 걸 민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내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된 상황이에요. 그런 절차들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분쟁 절차도 거기 정해져 있겠고 거기에 이의신청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법들마다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해놓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민원 처리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 처분 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민원처리법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거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제가 거부했다? 내가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했어요. 상황은 두 개가 있겠지. 하나는 그쪽에서 인용하는 방법, 그 다음 기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기각부터 생각해 봐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거든. 이 순서는 판례의 판시 순서예요. 기각을 했다. 그러면 기각은 처분이 아니야.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나왔는데 기각이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야. 나 이거 여기서 했는데 죽어 아주. 아니라고 했잖아. 거부는 1차도, 2차도, 3차도, 4차도, 5차도 처분 맞다. 거부 처분 맞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지.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신청도 그만큼 개수 있어야 된다. 허가 등을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의 개수의 숫자와 거부의 처분의 개수의 숫자가 그대로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허가 신청을 했다, 거부가 됐다,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은 불복 절차야. 이의 신청이 허가 신청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처분청한테 하는 건 똑같지. 하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허가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몇 개야 지금? 한 개. 허가 신청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거부가 두 개 나올 수 있어? 앞에 거부한 게 있었고 이번에 또 이게 거부라고 치게 되면 기각이 요게 거부라고 거부 처분이라고 치게 되면은 그럼 거부 처분이 두 개 등장하는 거거든. 신청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 이건 거부 처분 아니야. 그럼 이 기각은 뭐야? 이 기각은 우리 만약 심판 청구했다가 기각 재결 나오면 소송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 나오면 그 기각은 뭡니까? 기각이라는 것은 그 처분은 적법하다, 정당하다, 그 지지한다, 그냥 두자 이거잖아. 그냥 두자, 제거하지 말자. 이게 기각이잖아. 마찬가지야. 기각 결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거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의 거부 처분은 그냥 둔다. 그대로 유지한다 의미일 뿐이지 그 기각이라는 게 처분은 아닌 겁니다. 그 기각 결정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건 따로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거부,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용. 결과 통지가 나왔다. 네, 내가 허가 신청했다, 거부했다, 이의 신청했다, 인용했다. 그러면 인용은 처분일까 하니까 인용의 결과 통지는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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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얘기할 땐 손 들 때는 싸가지 없게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귀에다가 딱 붙여서 처분이다. 그래서 처분이다. 손모가지 부러뜨려 볼 거야. 처분이다. 인용은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다. 기각하고 차별하는 거야? 거의 다 처분이라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의 결과 통지는. 인용은 처분이 아니라 인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새로운 얘가 처분청이잖아. 그렇죠? 그냥 새로운 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인용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인용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처분을 내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이의 신청이 된 결과 통지로서의 기각과 인용은 둘 다 처분이 아니다. 알겠어요? 둘 다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심판과 소송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야? 기각 나왔을 때야? 인용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인용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그 뒤에 불복 절차가 없으니까. 끝났잖아, 상황이. 그래서 기각이 돼서 내가 심판이나 소송을 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거부가 처분이고 이 기각은 처분이 아니니까 이제 요건 알았지? 기존의 거부에 대해서 심판 소송 들어가야겠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불복 기간 어떡할 거야? 심판 들어가려면 90일, 소송 들어가려면 90일 안에 가야 될 텐데 그럼 이게 그 기각이라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나왔을 때부터 90일일까? 아니면 원래 처음 나왔던 그 거부 처분 나왔을 때부터 90일일까? 처음부터는 1번, 기각 결정 나온 다음부터 90일이라는 2번. 네. 불복 기간의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처음 거부 처분 그때 그 시로 돌아가는 거다. 거기서부터 계산 이미 되고 있는 거다. 1번. 아니다. 결과 통지 나오고 나서부터다. 2번. 이제부터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자기 생각과 반대로 찍어. 알겠어? 반대로 찍어. 이 생각에 이 구조가 깨지기 전까지잖아. 반대로 생각해. 그럼 합격할 거야. 알겠지? 합격만 하면 되잖아. 뭐 아무것도 모르면 어때? 그치? 우린 합격만이 목표다. 이거야. 들어가서 공부해. 들어가서 학교 다니라고 했잖아. 그치? 네. 시간 많잖아. 그 저기 뭐 정확히 못 봤는데 뉴스를 그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이제 하려고 하나 보대. 그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건데 민주당에서 올렸던 아닌데 그
그거 좋은 거잖아, 그치? 예. 야간 로스쿨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기들이래. 애기들은 학생이고, 네, 뭐야, 회사 다니다가 나온 후배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를 때려쳐야 되잖아. 거기 가서 몇 년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학교 일정 끝난다고 또 바로 합격한다는 보장이 지금은 없어요. 1, 2기 때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찍으면 다 맞췄거든? 아니야, 아니야. 다 틀려도 합격했거든.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던 시절이니까. 1, 2기 변호사는 그냥, 물론, 그때 커트가 겁나게 나왔다는 얘기지, 겁나게 점수가 좋은 애들은 있어요. 예,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든 있는 거야. 어디든 있는 건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보다 어려워요. 지금은 합격하기, 변시 합격하기. 근데 그만큼 투자할 만큼의 변호사라는 자격증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나는 좀 회의적으로 제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고 나서 남는 시간 다니는 거는 그냥 공부하러 다니는 거라고 의미 부여하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난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공부하겠다는데, 그죠? 국민들이 공부하겠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돼? 야간 로스쿨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간 로스쿨 만들어지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사신 말고 다른 거 합격하는 애들 있잖아. 나랑 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 많거든. 그때 저랑 1대1 진검승부 한번 뜨시죠? 막 이런 애들 있거든. 행정법은 당신 이길지 모르지만 한판 뜨시죠 이러는 거야. 점수 내기하면 무섭다 야. 그래 알았어 하자 뭐 이렇게. 야간 로스쿨 들어야 됩니다. 난 그거는 그러면 다닌다 돈 내고라도. 그건 뭐 다른 거에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자기 직업에 영향 안 주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합격하고 그리고 학교 가세요. 학교 가시고 공부는 계속하는 게 좋아요. 이래저래. 이거는 처음에 거부처분 나왔을 때부터예요. 처음에 거부처분 나왔을 때부터. 왜 그렇다고 했어? 심지어 이거 모 선배 이름은 얘기 안 하면서 까면서 막 설명했잖아. 이 선배가 이렇게 하면 제소기간을 깎아먹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 노량진에서 막 이러면서 그 봐봐. 응? 여기서 만약에 이의 신청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래 뭐 짧게 잡아서 한 60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쳐봐. 전체 90일이면 30일밖에 안 남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의 신청 결과 통지 맞지? 행정심판 재결처럼 제소기간 특례 규정 소송법 20조이랑 단서처럼 재결 나오고 그때부터 90일 보장할게 이런 특례가 있으면 좋겠지. 그럼 없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있으면 좋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없으면 절대 안 될 때는 그러면 피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좀 짧아지는 건 맞죠. 좀 짧아지는 건 맞는데 그래서 90일 보장을 못 받아? 정상적으로 결과 통지 일로부터 90일 잡아줄 때랑 뭐가 달라져? 아니라고 했죠. 그래갖고서 만약에 남은 30일 놓치면 어떡하면 돼요? 또 허가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또 허가 신청하면 신청 2개 등장했잖아. 그럼 제가 또 거부할 거지. 전에 거부했던 놈이 이 신청 이번에 기각도 했던 놈인데 내가 또 허가 신청하면 해줄까? 안 해주겠지. 또 거부하겠죠. 그건 그 거부가 처분이라고요. 그 거부가 2차 거부 처분이니까 거기서부터 또 90일 또 보장받는 거예요. 거부 처분은 불복 기간에 겁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시간 놓쳤어? 그럼 또 허가 신청서 넣으면 제가 또 거부할 거야. 그럼 또 싸움의 기회가 보장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상황이고요. 기각됐을 때가 주되게 문제가 되고 인용되면 게임 끝나니까 기각이 됐을 때 그때 쟁송의 대상은 뭐가 돼? 기존 거부 처분. 불복 기한의 기사는 어디서부터 해? 기존 거부 처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재판 청구권 침해 뭐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응용 들어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는 손 섞이고 그쵸? 한 삽 더 뜨는 건 누굴까? 오랜만에 나 또 다시 요즘에 김어준이한테 꽂혔어. 똑똑해. 재밌어. 그죠? 딴지일보. 나 처음에 딴지일보 나왔을 때는 미친놈인 줄 알았거든. 어디서 막 진짜 양아치 같은 막 이런 느낌. 참여연대 생겼을 때는 저거는 좀 의미 있겠다.
뭐 이런 경실련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겠군. 뭐 이런 생각했는데 딴지일보 나왔을 때 그땐 내가 판단 미스. 평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남아서 자기 역할 제대로 충실하게 할지 정말 생각 못했어요. 정말 나쁜 생각이죠. 첫인상 보고 난 무슨 뭐 산적 새끼야 막 이랬거든. 이 새끼 뭐한 새끼야 막 그랬는데 진득하니 자기를 계속 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래 버틴 놈이 짱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 일관되게 하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잘하고 있죠? 한 삽 더 떠봅시다. 한 삽 더 뜨면 이번에는 뭐냐면 뭐 의무부가 처분이라거나 이렇게 적극적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갔습니다. 이의신청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산점 어디서 갈까요? 적극적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과세 처분이 나왔다? 나 거기다가 이의신청 제기했다? 근데 걔가 기각했어요. 이럴 때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전히 기존 과세 처분이에요. 그 쟁송의 대상 부분은 거부 처분 쪽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내가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의신청 거치고 나서 심판 소송 들어갈 때 다 기존 처분이에요. 알겠어요? 불복 대상은 다 기존 처분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불복 기간 이거 언제부터 계산해서 90일 가야 돼요? 그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부터 90일일까요? 적극적 처분이요. 1번 적극적 처분 첫 번째 원래 처분 기존 처분 나왔을 때부터 계산해서 90일이다. 소송을 가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 신청에 대한 기각이라는 결과 통지가 나왔을 때부터 90일이다. 뭐가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아까 거부 처분은 1번이었었습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이번엔 적극적 처분입니다. 이번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 거부라는 소극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산을 시켜주지 않아도 불복 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2차, 3차, 4차 거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하지만 적극적 처분은 내가 신청해서 받아내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을 짧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처음에 나왔던 처분 때부터 간다. 근데 이의신청 거치는 과정에서 내가 60일 날려먹었다고 쳐. 그럼 30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이제 몸이 좀 아팠네 막 그래가지고 40일 차에 불복을 들어가려고 해. 소송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나왔을 때부터 기사인 겁니다. 나왔을 때부터. 그렇다면 이런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있잖아요.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방금 뭐라 했어? 거부처분은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일반적 근거가 없다. 거부처분까지만 있는 거지. 그러면 소극적 처분까지는 있는 건데 적극적 처분 부분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의신청 쪽에. 그럼 이거는 진짜 개별법의 근거 있을 때만 사용하는 물건인 거야. 이의신청 절차라는 게. 그러면 개별법의 근거가 있겠지. 있을 거야. 이의신청 절차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밟는 거라고. 방금 적극적 처분은 결과 통지 나왔을 때부터 기산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했지. 그래요. 그 개별법에 적극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분쟁 대상 안에 적극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걸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라는 말이 무조건 따라붙어요.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그 개별법에서 다 규정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산한단 말이 무조건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 개별 공시지가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런 식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거기도 이의신청이 있어요. 거기도 이의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야, 소극적 처분이야? 땅 가격 매기는 거 이거 처분이라고 했죠. 땅 가격 매기는 거 일반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인 건 거부야. 이건 적극적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보게 되면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심판소송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 이러면 어떨까? 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산재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급여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보험 청구를 했어요. 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상황은 항상 다치는 거거든. 다치는 거니까 장애급여를 청구했다고 봅시다. 장애급여를 청구했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상대방 행정청이. 근로복지공단이 합의제행정청이죠. 이놈아가 거부했습니다. 거기도 이의신청이 있다고 했죠. 이름이 그냥 심사청구라고 돼 있을 뿐이야. 그것도 처분청에 제기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한테. 거기도 이의신청이 있어요. 그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가죠? 네, 이의신청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재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거부니까 처음 거부 나왔을 때부터 그 불복귀한 기산해줘도 그닥 불이익 없죠. 근데 이 법의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는 장애급여 청구에 대한 거부, 불승인 처분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미 돈을 주고 나서 말이에요. 너무 많이 줬다. 이런 거 있거든. 너무 많이 줬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민간보험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간보험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장애보상을 받은 거야. 민간보험에서. 그러면 겹치는 금액은 안 주는 거거든요. 법에서 안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걔가 민간보험 들어있는지 그래서 돈을 받았는지 몰랐거든. 몰라서 금복공단이 돈을 다 줬어요. 예, 장애보상 부분까지 다 준 거예요. 휴업급여만 준 게 아니고 다 줬어요. 근데 뭐 만약에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금복공단이 그 사이를 알았어요. 그럴 때는 징수결정을 해요. 잘못 나간 돈 5천만 원 돌려주시오.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산재법 적용을 받는 모든 처분, 징수결정은 금전급부 하명이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처분이란 말이에요. 산재법 적용받는 모든 처분은 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렇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 돼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넙죽 돈 주는 사람이 있어. 돈 달라는데, 그렇지? 덤벼 이러지, 그렇지? 돈 달라 하면 우선 덤벼 새끼야 이거지. 누가 돈을 갑자기 내주면 여기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돈은 한번 건너가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 어쩔 거야? 때릴 거야? 그치? 네, 들어와 이거야. 들어와. 난 뭐 싸워주겠다? 아니 시간 끌 거야 이거지. 시간 끌 거야. 이거 포기할 때까지 시간 끌 테라 막 이런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만하고 이쪽 선에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래 뭐 그 정도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 돈 달라고 다 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징수결정 좋아한다 또. 그치? 그런 거 좋아해? 남의 돈 딱 주머니에 넣고 안 주기 막 이런 거. 그런 거 좋은 거 맞아. 네. 이런 거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이런데 분노하지 마. 알겠지? 돈 빌려줬다. 사람이 돈 빌려줄 때는 항상 돈 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못 받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세요. 갚아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죠? 돈 빌려줄 때까지는 내가 갑이지 받을 땐 내가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돈 줄 때 그냥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거지. 그거를 빌려준다는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의상하는 거예요. 돈 거래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거든. 나는 친구들과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아. 우리 아이고 여신아 드세요. 그게 아니지. 진짜 친구가 막 돈이 막 너무 필요하고 만약에 야 민아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500을 그냥 다 준 걸로 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냥 100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둘이는 더 친해지는 거야. 거기서 나는 친구에 의상하지 않기 위해 돈거래 하지 않아. 그러면 거의 이미 의상했어. 의상한 거야. 끝난 거야. 친구 취급하겠다는 거거든. 그걸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 아니 그러면 데려가 술을 사주든지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좀 그냥 주든지 내 성의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끝내야지. 혼자 멋있는 척 다 하고 있으면 그 여기 지금 몸달아 있는 사람이 그 멋있는 모습 보러 온 거 아니거든. 그죠? 네. 바보 같은 생각하는. 힘들 때 도와줘야 돼요. 힘들 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갑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결혼식 가지 마요. 알겠어요? 결혼식 가지. 물론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그건 가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 와이프가
제가 남자여서. 네. 여자친구가 한 명, 여자 사람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예,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남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여자 사람도 없어, 주변에. 그래서 다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재수 씨가 애 낳았을 때 반드시 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를 낳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애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 부부가 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선 지 애를 이쁘다 착하다 뭐 이렇게 해주면 사실 태어난 애가 뭐가 이뻐요. 이티 새끼지, 그치? 그치만 이쁘다 진심의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 진짜 이쁘다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거 한 개. 두 번째, 재수 씨 얼굴이 부어 있잖아. 그걸 본 거지. 알겠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후 평생 갑질 가능해집니다. 그런 걸 잘 챙겨야 돼요. 전략적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 결혼식 다 못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회수가 안 돼요. 알겠어요?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 안 가도 돼요. 예. 뭐 안 가도 다른 사람 많이 오잖아. 그지? 그리고 결혼식을 왜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아기 날 때 그때 딱 하는 거야. 징수 결정이 나왔어. 거기다 내가 심사청구랑 이의 신청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건 적극적 처분이지. 그러면 기산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겠어? 그래, 이의 신청 결과 통지 나왔을 때부터 가져야 되겠지. 그래요. 산재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적극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만들면서 그 결과 통지가 나왔을 때부터 다시 불복 기간이 시작된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부지리 먹는 놈. 어부지리 먹는 놈이 누구야? 보험급여 청구했다 거부당했을 때, 부지급 결정 나왔을 때, 불승인 결정 나왔을 때, 거부당했을 때, 이거 여기도 같이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사한다가 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의 법에서 적극적 처분 때문에 결과 통지 일로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부는 무시한다.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알겠어요? 하나의 법에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사한다는 게 있으면 옆에 거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얘도 그거 같이 향수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야. 거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갔을 때도 이럴 때는 어떻게 간다고? 그 개별법이 그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징수 결정 때문에 거부 처분도 같이 불복귀한 기산을 뒤로 미뤄지는 게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다시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과정은 안 밟아도 되는 거죠. 네, 적극적 처분일 때는 그렇게 진행된다. 이의 신청 얘기를 우리가 해봤는데, 그럼 정보공개 어떨까요?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이의 신청 제기했다가 뭐 인용되면 지가 공개해 줄 거야.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기각했단 말이야. 나 이제 심판 소송도 들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우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다? 기존의 거부처분이다. 비공개 결정이다. 기사는 어디서부터 간다? 기사는 여기는 앞말이 없어요. 앞말이 없고 순말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의 거부처분 때부터 기산해서 심판 90일, 소송 90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 시간 놓치면 그냥 또 정보공개 청구 또 하세요.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 또 하세요. 또 하면 또 거부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받아가지고 심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판서를 통해 쭉 봤으니까 내용 하나씩 보세요. 이게 내용이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거부하고 부작위 상황이 두 개가 있죠. 이제 심판, 이건 일반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행정심판법, 소송은 행정소송법 들어갑니다. 상황은 아까 세 개에서 전부 비공개와 부분 비공개는 거부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부작위 있는 거야. 거부 한 개, 부작위 한 개, 두 개로 놓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이죠. 심판은 취소심판, 무효하기심판, 임명심판 세 개가 있대. 그죠? 심판법 5조에. 근데 무효 사용한다 안 한다? 정보공개에는 무효 없다. 정보공개 무효 없다. 이거야. 무효 없다. 그러면 취소하고 의무 두 개로 갔죠? 첫 번째 취소 가봅시다. 19조 1항 부분공개 포함.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 심판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판 청구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임의적 전치 절차.
이겁니다. 정보공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18조를 거쳐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거라고 했어요. 심판과 소송의 관계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 가도 됩니다. 먼저는 취소 심판입니다. 이건 거부 부작위 중에 어느 쪽? 거부 쪽입니다. 거부 쪽. 첫 번째, 대상적격. 뭐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다? 거부 처분. 전혀 문제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처분에 대한 거부와 신청권 인정되면 되는 건데, 앞에서 이미 검토한 대로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 맞아요. 거부 처분. 패스. 청구 인적격입니다. 청구 인적격. 예, 과연 이거 인정될까요? 거부면 무조건 패스예요. 심판 청구인이면 무조건 패스예요. 청구인이면. 청구인이 누군데? 이거 어저께 얘기했던 그 제3자 불복이랑 달라요. 그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나 좀 쳐다봐봐. 이거 조금 어려운 거. 헷갈릴 수 있어. 네. 무슨 말이냐? 제3자 불복 같은 경우 어저께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신청은 뭐 그렇다 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불복할 때 그게 제3자 심판이고 제3자 소송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3자가 불복할 때는 언제나 청구인적격, 원고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여기 문제 생긴다고 했어? 안 생긴다고 했어? 안 생긴다고 했지. 법률상 보호익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지. 왜 필요 없다고 했어요? 명문의 근거가 있어서. 그죠? 법에서 그냥 제3자는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안 돼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제3자면 된다. 그리고 그 제3자는 정보 주체예요. 제3자면 된다. 그 제3자가 누군지는 위에 올라가면 11조 3항에 나오거든요.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당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정보 주체다라고 이미 위에 11조에서 찍어주고 넘어가요. 그리고 내려와서 21조에 제3자는 심판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제3자는 누구? 정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면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된다는데 그치? 된다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여기에 있는 청구인적격, 원고적격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다른 문제죠. 이건 제3자는 아니에요. 내가 청구인이잖아요, 지금.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면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죠. 결정이 나오면 내가 상대방이야. 내가 상대방. 오케이? 내가 상대방이야. 그럼 여기에는 청구인적격의 문제가 전혀 안 발생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니까. 그렇죠. 맞니 이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저께 했던 얘기 기억해봐. 정보공개 청구권,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말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했죠. 둘의 차이는 뭐야? 헌법을 근거로 인정해도 이거 두 개 다 인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모든 국민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모든 국민. 그러니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은 그냥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그냥 다 달라고 할 수 있어. 궁금하니까. 알겠어요? 예, 불의는 참아도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 그 궁금한 건 또 알아야 또 직성이 풀리고, 불의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밤에 또 술자리를 피해갈 수 없어. 그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래야 공부를 잘해요. 알겠지? 인생은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고요.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니까 합격은 하잖아요. 그렇죠? 다 얻을 순 없어. 궁금한 건 못 참지. 그래서 말이에요.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이게 지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만 침해당하면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 정보개청권이 인정돼서 모든 국민한테 정보개청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통해, 이 정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생각해봐. 이거를 내가 환경단체야, 내가 녹색연합이에요. 녹색연합 들어가지 마세요. 굶어 죽어요. 알겠어요? 네. 50만 원도 채 안 줍니다. 거기서 일하면. 아니, 난 시민단체들은 너무 힘들어. 그거 좀 국가가 좀 지원 좀 해야 돼. 응? 저런 것 좀 하지 말고, 공무원 돼갖고 그런 것 좀 다 좀 없애세요. 그 새마을 회, 부녀회, 이런 거 있죠? 체육 회 이런 거, 그런 거 좀 돈 1도 지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새끼들 지 건강을 위해서 논다는데, 그 정치인들 갖고 장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일 그때 말고 저기 시민단체 일 할 때, 까꾸로 이쪽에 있을 때, 뭐 했냐면, 오기 한총련 의장했던 정태흥 선배네 형님네 있는 빵집에서 있잖아요. 빵집 우선 빵 내놔 이걸 해가지고 빵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빵 돌리기가 우선 지금은 전국에 다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빵집 조금 있으면 빵 그거 다 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판 거 내일 안 팔잖아. 버린다고. 그리고 도시락 가게들 있지. 도시락집들. 걔네들도 오늘 만든 거 내일 안 팔고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탈탈이 봉고차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바퀴 쭉 돌면 됩니다. 한 바퀴 돌면서 다 수거합니다. 버릴 거기 때문에 돈 안 받아요, 그분들.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하고 받아요. 물론 그걸로 이제 나도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고아원하고 이런데 다 그냥 공짜로 전달해주는 배송 역할. 돈 1도 안 들면서 엄청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 먹거리 나눠 먹기 이런 것도 하지만, 또 뭐냐면 또 탈탈이 봉고차 하나만 있으면 그냥 치과 의사랑 이런 애들, 아는 애들 통해서 그냥 병원 문 좀 엽시다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당신들은 치료만 하고 공짜로 해라잉 이거지. 우린 뭐야, 거동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등에 봉고차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모셔다가만 드리고, 모셔다 다시 댁까지만 데려다 드리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합니까? 그쵸? 우리도 다 일하면서 저녁 시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돈 좀 지원해 주셔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했거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어. 쌍 50만 원 주대. 근데 동네에서 테니스 치고 씨만 쳐 놀고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아줌마 아저씨들, 진짜 지네들의 재미를 위해 사는 사람들한테 막 2억 3억 지원하고 있다고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냥 꺼져버려 이랬죠. 필요 없어. 우리 돈으로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있잖아, 우리 돈으로 하면 그래도 간사 한두 명은 앉혀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상주하는 인원은 있어야지. 걔들 우리 돈 모아서 줘도요, 채 100만 원 못 줘요, 한 달에.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돈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돈 많이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돼. 공무원들하고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 지하철에 있으면은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가 좋아지지. 안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 뭐야, 100만 명이 뭐하나, 어디서 누구 죽는지 알아? 그거 다 관리 못해요.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다 관리 못하거든요. 진짜 옆집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진짜 잘 알아. 어디서 누가 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건 진짜 그쪽엔 데이터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행정학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 그치? 같이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거. 뭐가 그런 거야? 이 청구인 이것도 제3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시민단체가, 녹색연합이 환경단체가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자체장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내가 받아가지고 시민단체가 어떤 이익을 갖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달라고 한 것뿐, 시민단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 정보공개법에 모든 국민, 여기서 청구인이면 다 심판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청구인 안 박았다면 그 시민단체는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 깨진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해? 아니지. 시민단체한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예. 걔네들이 당연히 심판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예요.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도 21조에서 제3자면 심판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듯이 여기도 청구인이면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게임 끝! 알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게 바로 헌법이 말하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에요. 그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그 사람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면 누구나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를 겁나 넓혀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5조에서 겁나 넓혀버린 게 모든 국민, 예, 모든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게임 끝났지 뭐, 그치? 예, 생각해봐. 우리가 와서 뭐 모든 이렇게 시키잖아, 그치? 먹잖아. 안 그래요? 네. 고깃집 가도 그냥 한 번에 시키고 곱창집 가도 그냥 한 번에 모듬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모듬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국민 이렇게 일반적 정부 그 청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요,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이거 거부처분 한 놈이지 뭐. 거부처분 한 놈이 누구야? 공공기관. 이게 무조건 국가나 지자체 기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괄호에 있는 행정심판법 몇 조인지 법조도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청구기간이요. 청구기간, 예, 당일 90일이죠. 당일 90일이고, 만약에 이 신청 거쳤으면 언제부터 90일, 비공개 결정 나왔을 때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협의 심판이, 야, 여기다 별표 100만 500개, 예, 100만 500개, 예, 100만과 500개 공 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 제일 큰 숫자는 1578, 예, 1578개 별표 딱, 뭐예요? 행정심판법 49조의 개정, 이거죠. 그 어저께 마지막에 했던 얘기 기억나? 원래는 정보공개 심판의 그 권리구제 한계를 빠박 짚은 다음에 정보공개는 소송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실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애당초 뭐가 없어서, 거부만 취소하고 끝, 재처분 의무가 없어서. 음행 심판은 재처분 의무는 있는데 강제 방법이 없어서. 왜? 직접 처분이 무력화당하니까.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결정만 내리면 뭐해? 줄 게 없는데. 그치? 또 이상한 거에서 넌 자꾸 터진다. 터진다. 뭐가? 점수가. 그치? 네. 뭐니 또 그 표정은? 점수 안 터져? 뭐 막혀있어라? 점수가 터져야지. 100점이면은 만점이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죠. 만점이 100점인데 그거 말고 무슨 점수가 있어요? 그쵸? 빵점과 100점이 있을 뿐이죠. 중간 점수 받았으면 빵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맞아요. 500점 맞아갖고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알겠지? 500점, 다 100점, 탁! 그래서 나한테 그거 보여줘야 돼. 이 정도인가요?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업고 돌아다닐게. 아주 그냥 어디를, 저기 악마의 속을 공단기 앞을 업고 내가 막 돌아다닐게. 창피할 것 같아? 아니야, 걔네들 수험생이야. 합격한 다음에 병신들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걔네들 한마디도 못해요. 알겠어요? 수험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선생이 아니야, 합격생이야. 그쵸? 예, 합격생이야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일 존경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직전 연도 합격생 제일 무서워하거든. 그냥 왜 그러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1학년, 2학년 선배 무서워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3학년 안 무서워하잖아. 그치?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여기서 그래서 협의 심판이기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거부처분 집행정지처럼 옛날엔 재처분 의무가 없어서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인정이 됐다. 몇 항? 49조? 2항이 새로 들어온 거야. 원래 2항에 있던 애는 3항으로, 원래 3항에 있던 애는 4항으로 하나씩 밀린 거지. 그 다음에 간접강제도 들어왔네. 그쵸? 간접강제도 들어와요. 취소심판 당해 직접강제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적극적 형성 재결이 가능해야지 적극적 형성 처분, 즉 직접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접강제가 새로 만들어졌어. 맨 끝에 있는 얘기 봐봐. 그래서 어쩌라고 샹, 이 얘기가 나오죠.
쓰레기 같은 공무원 새끼들 아주 그냥 아주 모가지를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어저께 밤에 기태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유 내가 너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수업했어 그러면서 야 치킨 시켜 먹자. 그래서 치킨은 이제 치킨집을 갔어. 딱 갔단 말이야. 치킨을 딱 그래도 오리지널 후라이드지. 그 후라이드 딱 시켜서 난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 보여서 모가지를 잡은 거거든. 밥 안 먹었잖아. 다리 먹어 그러는 거야. 난 이게 좋은데 내가 좋다. 그래서 다리를 먹었어요. 다리보다 난 이게 더 맛있거든요. 모가지가. 남의 모가지를 아주 그냥 비틀어버려. 비틀어버려. 누구를? 공무원 새끼들. 그죠? 공무원 새끼들. 분명히 이 새끼 쥐가 비공개했고요. 그래서 내가 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가 이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공개 안 해가지고 행심이나 아니면 1심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명령도 했고요. 그런데 돈을 또 안 주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 500만 원씩 줘라. 그래도 500만 원씩 또 붙여요. 송금은 500만 원 주지 말고 그냥 공개하세요. 난 돈 필요한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이건 못 참으니까 라고 해도 공개를 안 한다고요. 공개를 안 한다고. 쥐정보라고. 아이 비겁하게 아주 그냥. 왜 그러겠어. 뭐 이거 공개됐다고 문제 생기면 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 비겁한 쫄보 새끼들 아주 그냥. 그죠? 책임질 거 있으면 집시다. 그치?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인정하면 돼요. 네,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사람 죽여요? 아니잖아. 그럼 미안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걸. 그래서 내가 거기 뭐라고 넣었어요? 벌칙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벌칙조항을 넣자. 간접강제, 직접강제보다는 좋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일반적으로는 직접강제와 간접강제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이야? 직접 처분하고 배상명령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직접강제가 더 좋지. 하지만 정보공개에서는 뒤집힌다고요. 여긴 특수한 상황이어서 직접강제가 아예 힘을 못 쓰니까 직접 결정을 아예 할 수가, 정보공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행심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긴 거꾸로 간접강제가 직접강제보다 더 실효적입니다. 거꾸로예요. 근데 그래도 간접강제가 더 좋은데, 근데 그 간접강제마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도는 아니라고. 우리 세금 가지고 배상명령 나오면 여기 있습니다 500만 원씩 가지세요. 그래 고마워 돈 줬잖아. 그치?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500만 원씩 주면 좋긴 한데, 고맙긴 한데 마음으로 고맙고, 그치? 마음으로 고맙고 한 10번 한 다음에 한 10번 5천 주시고 그 다음엔 공개 한번 해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끝내 공개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벌금? 나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공무원은 아무 때나 잡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분이 보장돼요. 아닌가? 그래야 신분이 보장. 그 정도는 좀 해주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은맹심판입니다. 당연히 은맹심판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고 부작위 양쪽 다 양다리 걸치죠. 소극적 행정작용 전반 다 대상입니다. 소극적 처분이 거부처분, 소극적 상태가 부작이죠. 그래서 소극적 상태, 소극적 처분 합치면 소극적 행정작용. 이런 또 교수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표현을 또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막 나와요. 그런 표현이. 소극적 처분과 소극적 상태와 소극적 행정작용을 구별 못하면 뭔 소리 카노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개념은 언제나 정확히 넘어가시고, 은맹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 거부부작위 모두 다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청구인적 격교 19조. 19조에서 뭐 취소심판, 은맹심판 구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청구인이면 된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면 족합니다. 게임 끝. 감사. 넘어가시고, 시민단체도 된다. 피청구인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요건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행정심판법 17조에 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근데 은맹심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판법에서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사실 의미는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퇴색된 건데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뭐라고? 과로가 하나 들어와요. 2010년도 1월 25일 날 과로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의무행심판에서 말입니다.
17조는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피청구 인적격이에요. 취소, 무효, 의무 세 개 다야. 반대 의맹심판은 유독 괄호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부르재 신청을 받은 행정청. 뭐 받아들일만 하죠. 더 이상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가 지금 요번 개정으로 완전히 뒤엎어져 버려가지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 취소 심판이나 무효하기 심판은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양쪽 다 걸치니까 방어 심판, 요구 심판 다 있는 거지만 의맹 심판은 거부 부작이니까 뭐만 있는 거야? 요구 심판만 있는 거야. 요구 심판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거잖아. 수익적 처분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신청을 받은 행정청. 그게 이제 거부면 거부처분청이고 그게 부작이면 이제 부작위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청구기간. 아하, 조심하세요. 거부라고 하게 되면 거부 나왔을 때부터 90일인 거 뻔히 알잖아, 우리 원래. 그쵸? 자귀처분이니까. 근데 부작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19조에 써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18조에서 뭐라고 했니? 20일 지나고 30일 안에 이의 신청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법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면 18조와 균형 있는 해석을 19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부작위는 20일 지나고 9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일 지나고 90일. 부작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종기로서의 청구기한 제한이 달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특이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작인데 청구기한 제한이 딱 하고 와버렸어요. 딱 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법정기간. 20일이 법정기간이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협의심판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원래부터 문제 없었어. 의맹심판 원래부터 제처분 의무 있었어. 그쵸? 이건 원래부터 문제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7번 직접강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원래는 의맹심판에 직접강제만 있었어. 직접강제가 무력화당했잖아. 아유, 딴 데 가면 아주 그냥 막 위용을 자랑하는데, 근데 여기만 오면 애가 힘을 못 쓰네.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뭐 보면 격투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아이고 잘하는데 아주 얘만 만나면 아주 힘을 못 쓰는 막 그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주 힘이 좋은 친구인데 정보 공개만 오면 애가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버려요. 직접 강제가 무력화됩니다. 여기서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의맹심판 얘기하고 있지. 의맹심판 사실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이행 재결 말고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쨌든 법대로 하면 처분 재결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죠? 심판법 43조 5항.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되겠니, 그러면? 처분 재결?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처분의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내리든 아니면 재결의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내리든 간에 그 공개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정보가 나한테 없다니까.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나도 궁금하네. 그치? 정보가 없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결정은 물론, 처분은 물론, 재결도 당연히 원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연 설명 뒤쪽에 달라붙었고, 간접강제. 이게 없었다가 이번에 생긴 거라고 했죠. 이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별표 몇 개? 1000. 그 다음, 이게 시험 나와요. 몇 개? 578개. 1578개. 여기 문제 시험 1번에 선지 1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신민 선생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숫자는 몇일까요? 이렇게 해서 1573, 1576 뭐 이렇게 하는데 1578입니다. 78, 1578. 가장 훌륭한 숫자입니다. 간접 강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머머, 어이구야. 그 내 거지 그러면. 어이구 뻥치고 있네.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갑니다. 거부처분 취소송이야. 행정소송 첫 번째 당연히 거부에 대한 문제로 가시고 20조입니다. 18조, 19조, 20조 같고요. 여기에는 아까 심판 봐봐. 심판은 거부가 어디? 취소 심판, 의명 심판. 부작위는 의명 심판. 그러면 소송은 어떻게 가요? 거부는 취소 소송, 부작위는
이건 부작위 여파인 소송. 얘는 소송하고 심판을 딱딱 나눴어요. 딱딱. 거부처분 취소 소송. 요번에 심판법 개정되기 전에 가능했던 방법은 요거밖에 없었던 거지. 가능했던 방법은, 그쵸? 거부처분 취소송이요. 여기에는 재처분 의무도 있고 간접강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 앞에 있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 그 다음 중간에 거부처분 의맹 심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부처분 취소이 이제 다 어깨를 나란히. 그죠? 어깨를 나란히 3명 모두 다 재처분 의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인정되고, 둘 다 인정되는 건 이제 3명이 둘 다, 셋 다, 또이. 됐다. 이거지. 그럼 이제 방향 잡히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판 꼭 거쳐야 되는가요? 심판 안 거쳐도 되지. 이걸 왜 안 거쳐도 돼? 명문의 근거가 없어서야. 그렇지. 이유는 소송법 18조이랑 단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이 다른 법률이 정보공개법이야. 그렇지?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거치라는 뭐가 없대?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없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 묘파인 소송. 이건 뭐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닌데 보통 이제 부작위 거부 등장하면은 부작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부작위 여파인 소송 이제 완전 특이해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 우선 부작위 성립돼요? 100% 된다고. 20일 지나면 무조건 성립되는 거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옛날에 간주 거부 규정을 뒀었던 거잖아. 그치? 무조건 될 건데 뭘 또 그렇지? 그냥 바로 거부로 들어와 이거였습니다. 본 게임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 건데 지금은 부작위가 있으니까 부작위 성립되고요. 1, 2, 3, 4에서 몇 번? 1, 2, 3, 4에서 1번, 4번 당사자의 신청 무응답. 요거가 인정이 되면 부작위 이코로 뭐 나온대? 처분. 알겠지? 처분. 2번, 3번은 부작위 이코로 뭐 나온대? 2번, 3번 위법. 그치? 위법. 네. 괜찮아. 말로 대답 못해도 돼. 왜? 넌 이걸 잘 찍잖아.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시험마다 다 필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 딱 맞춤형으로 자신을 세팅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못해도 돼요. 이거 못해도 돼. 난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3층에서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하는 애들 보면 좀 안타까워. 그리고 3층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안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론서 막 회독서 눌리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터디하면서 막 친구한테 막 야 이거는 이런 의미야 막 설명하면 뭐 할 건데. 물론 열심히 하니까 점수 올라가겠지. 근데 좀 더 빨리 올리면 어때? 빨리 올리면 좋잖아. 그걸 하는 시간이 나 같으면 문제 찍기 연습하겠다. 그게 훨씬 점수 올리기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도 모르는데 답을 맞췄죠? 그 이유가 엉뚱한 데서 왔을 거야. 엉뚱한 데서. 응? 그럼 어때? 그분 공부하지 마요. 그렇잖아. 찍어서 맞추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지금. 그치? 내 지금 상태에다 교란을 주지 않으면 계속 맞출 거거든? 알겠어? 그 부분 터치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안 되는 틀리는 부분 있잖아. 그것만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분명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또 다시 확인하려고 또 공부를 합니까? 그거보다는 설명하는 능력이나 이론서 보는 이런 거보다는 혼자 공부하시고, 알겠어요? 공부 혼자 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문제 많이 푸시고, 점수 잘 나오면, 그냥 페이스만 유지하면서 계속 찍기 연습이나 하시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문제 푸는 게 사실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가끔 이제 미친 척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그 서울대에 보시면은 형사법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서 자기가 사시 공부했을 때 봤던 책을 그대로 다 남겨놓고 1년에 연초가 딱 되면 한 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봤던 법서들을 그 옛날 것들을 다시 한번 읽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 되게 훌륭한 분이시지. 자기 과목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는 가끔 무슨 짓을 하냐면 오늘 컨디션 좋아. 오늘 한 10시간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썼던 책을 있잖아요. 쭉 한번 다 읽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중심은 뭘 중심으로 읽냐면 문제집 중심으로 읽어요. 문제집 중심으로. 그게 사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이거든. 그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해보세요. 그냥 제일 중요한 기출, 그냥 기출을 갖다 놓고 답 봐도 돼. 알겠어요? 그 내 책에 옆에 답 다 써 있잖아. 그러라고 보라고 한 거야. 답을 왜 써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집엔 답이 없어야 되는 거야.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소리하고 자빠졌다. 씨, 그건 새끼야 니들 병신 만들라고 책 팔아먹으려고 답 뺏는 거야. 해설지 사라고. 답 보고 내가 답이 보이면 해설지 뭐하러 삽니까? 그죠? 꼭 괜히 답 없는 문제 풀면서 어머 너무 어려워 씨 이거 언제 하니 막 이러지 말고요. 항상 스텝은 짧게 가면서 그냥 한 회씩 딱딱 끊어가면서 답 보고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책에 체크할 수 있게. 풀린 건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풀린 건 답 맞춘 건 넘어가시라고요. 그걸 이렇게 문제를 툭툭툭툭 이렇게 풀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 풀고 한 10분에 하나 풀고 그다음에 한 5분 딴짓거리 하고 또 10분에 하나 풀고 그러면 5년 공부한 애보다 강해져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것은 이제 작살내야 되는 상대니까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얼마나 걸어봐야 운동 효과 하나도 없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응? 그냥 팔을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살짝 해주면 10번 하면은 바로 2도 3도 다 나올 수 있는데 2도 중심으로 쫙쫙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아령드는 애들 있잖아. 바보냐? 그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몸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그런 공부예요. 객관식 공부하면서 남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에너지만 방전됩니다. 알겠어? 객관식 공부하면서 막 기본선 막 죽자고 읽지 마세요. 아유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부담만 느낍니다. 응? 되든 안 되든 그냥 문제 푸세요. 되든 안 되든 문제 푸세요. 내가 강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모르면 어때? 정답을 맞히는 중인데 내가. 그렇잖아. 그게 하나도 몰라도 반이 풀릴 거예요. 심지어 법 과목도 하나도 몰라도 반이 풀릴 겁니다. 안 풀리면 될 때까지 해서 해 그냥. 내가 원래 스키마가 좀 부족한가 보다 싶고 다 알아도 반이 안 풀릴 겁니다. 얘기했잖아. 나 여러 번 문제 한번 싹 다 모아놓고 풀었는데 행정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50점 맞았다니까. 다 알아도 안 풀린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냥 문제 중심 가는 게 맞는 거잖아. 안 그래요? 철저하게 본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라고요. 막 열심히 하지 마 제발. 알겠어요? 잘하라고. 잘하라고. 열심히 좀 하지 마. 열심히 좀. 열심히 하면 허리 다쳐.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마. 살살 합시다. 거부처분 성립되는 거 맞고 부작위 성립되는 거 맞고 그렇죠? 예, 부작위 성립되죠. 이것 때문에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던 거야. 그럼 거기 괄호 하나 체크합시다. 괄호 하나. 뭐라고요? 부작위 위법 항의성의 대상 적격은 뭐니? 19조를 38조 2항에 준용합니다. 부작위 위법 항의성 대상은 처분인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처분이에요. 부작위 처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처분. 원고 적격 뭐 전혀 문제 없겠죠? 청구인 그러면 다 통과라고 했어요. 됐고 피고 적격 부작위청 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요런 거를 앞에 첫 번째 문장 뭐 요런 걸 있잖아. 그거를 대놓고 선지로 하나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아주 선지의 장국 됩니다. 아주 그냥. 그렇지? 뭐라고? 20일 지나고 90일. 근데 뒤에 거는 그건 정상이잖아.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소송 넘어왔을 수 있죠. 그럴 땐 이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죠. 그럼 그 심판은 뭔 심판이래요? 부작위에 대한 심판은 의맹심판이겠지 뭐. 그거밖에 없잖아. 의맹심판 제기했는데 부작위에 대해서. 근데 기각됐으니까 소송 왔겠지. 그러면 기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왜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니까. 그치?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니까 부작위가 처분 맞다고 했잖아. 부작위도 처분이라고. 그게 원처분이라고요. 원처분이라고요. 재결에 대한 소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고 부작위 처분이라는 원처분의 소송을 제기되니까 부작위 파이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뿐 이거야. 그래서 부작위 파이송은 뭐야? 재결이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그 다음에 재결이 있으면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정보공개니까 재결이 없어도 제소기간이 있는 거야. 재결이 없는데 제소기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지극히 예외적 상황을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들어올 때 이렇게 질문 들어올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부작위 위협 항의송은 재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그럼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부작위 위협 항의송은 재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알겠어요? 맞는 말이야. 이걸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를 일반적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요. 여긴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정 기간이 있는 거잖아. 이거 되게 특이한 거라고요. 특이한 거라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시란 말입니다. 부작위 위협 항의송은 재결 없으면 제소기간 없고 재결이 있으면 제소기간 있고 이거잖아 원래. 이건데 여기에는 심지어 재결 없어도 제소기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여기가 특이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문제 많이 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지문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땐 내가 이거를 미묘한 상황에서 이 온도차를 어디까지 느끼고 답을 찾을 것인가, 그게 기술이라고요. 예. 그 기술을 찾아내는 게 그게 시험인데, 그치? 시험은 그냥 기본적 소양을 체크하는 거지 진짜 아냐 모르냐가 아니잖아. 그치? 예, 알아도 틀린다고. 됐고,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별로 재미없는 말이다. 협의의 소익. 예, 이거는 처분 의무 부과돼요. 맞죠? 자기 의무는 아니고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자기 의무는 아니고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걸 뭐라 불러? 처분 의무 또는 응답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적절한 표현은 처분 의무예요. 처분 의무가 적절한 표현인데 판례는 그걸 응답 의무라고 말을 해요. 그 교수님들은 그냥 응답 의무라고 판례가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 의무라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처분 의무 응답. 왜? 절차적 심리만 하니까. 간접강제 인정돼 안 돼? 행정소송법 34조에 간접강제 있지. 취소 소송에 있고 무효확인 소송에 없고 부작위 위협 항의송에는 있다고요. 간접강제. 그러면 부작위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20일 지났을 때 부작위 위협 항의송은 실효적인 방법이 맞는 거지요. 됐습니다. 짧게 우선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거부처분 간단히 봅시다. 거부처분 성립, 대저의 비공개 결정, 부분 비공개라는 부분 거부처분도 항상 달고 다닌다. 달고나 먹고 싶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재결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 거는 뭐야? 원처분 중심주의. 이거죠? 심판 거쳤을 수 있죠. 정보공개 심판 거친 다음에 소송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거부처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죠? 원처분에 대해서 공격한다. 원고 적격. 뭐 아무 관련 없는 시민단체여도 상관없다. 왜? 걔도 모든 국민이니까. 걔도 정보공개 청구권자니까. 그래서 걔는 청구인이 맞으니까 원고 적격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럼 정보공개 쪽에서는 원고 적격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청구인의 불복, 제3자의 불복 다 문제 삼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아예 없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나 포기했어. 이제 아예 포기했어. 뭘 포기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에다가 거부를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국민이에요? 걔도 정보공개 청구권자입니까? 맞아요. 법제처 그렇게 유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사건에서 판례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근데 진짜 이거는 교수님들이 입을 모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나 포기. 교수님들이 알게 되실 일을 기다릴 생각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공보 판례가 아니어서 못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뭐 하지만 다 체크하지 않나? 원래 교수님 다 체크하시는데. 근데 문제 내시는 분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100%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주체하세요.
근데 기다라는 판례가 그 이후에 오히려 있어요. 그 이후에. 근데 두 놈 다 서울행정법원이야. 두 놈 다 대법원이 아니에요. 아니다.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자 아니다. 여기 청구인이 아니다. 원고 못 된다. 라는 판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된다 판례야. 이거 송파구, 이거 강남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정한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한 판례가 한 개만 있으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 판례를 모르세요, 교수님들이. 아무도. 어쨌든 공무원 시험 출제 들어오신 분은 지금까지는 한 분도 모르시는 거야. 지금 이 판례 나오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났거든? 그럼 10여 년 동안 모르시는 교수님만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그냥 나도 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자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 못한다. 모든 국민이 아니다. 소송 못 제기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 뭐 예외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이거 뭐 100%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판례 갖다 보여주고 싶어 진짜. 예. 여기 보고 읽고 좀 눈이 있으면 좀 보시에요. 막 하고 싶은데 눈이 없으실 가능성이 있어. 코로 봤을 수 있어. 그래서 포기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고, 제소기간 이건 뭐 정상적이고, 재결 거쳤으면 특례 규정 됐고, 협의의 소익 원래부터 인정됐고요. 그쵸? 제처분 의무는 30조 이항 원래부터 있었고, 간접강제 원래부터 있었고요. 벌칙 조항 넣어서 잡아가두자. 이것이 잡아가두자. 제발 공무원 좀 다 잡아가두자.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지잖아. 그치? 공무원 다 잡아가두면 좋지 않아요? 그쵸? 다 퇴직시키고 다 잡아가두고 우리 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사전소송. 사전소송 이거 어저께 정보공개법 외의 다른 방법이죠? 예.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심판청구 소송 제기하라고 했으니까 심판법에는 뭐 있다? 나 을맹심판 있다. 소송법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소송법에 없는 을맹송 얘기만 꺼내면 끝. 가구제. 부작위는 가구제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이지. 근데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 되나? 그건 아예 안 돼. 아예. 그렇죠? 아예 안 되는 게임이고요. 아니 소송법 같은 경우 어때? 23조의 집행정지를 38조 2항이 아예 준용도 안 하고 있대요. 아예 안 되고, 그 다음 거부 들어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안 되고, 안타깝게도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돼서 신청이 있게졌죠. 집행정지 갖다 버리고 가처분 들어가고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가금지야 가이행이야. 가이행 들어가시고 소송법에 그거 없으시고 어디 있어? 민사집행법에 있지. 그 다음에 심판법에 그거 있으시고. 그쵸? 소송법에서는 준용 안 되시고 심판법에는 적당중급 공복 이거죠. 적당중급 공복 인정되면 되고. 예. 그 내가 사용하는 두 문자만 내용으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어도 예, 점수는 80점은 맞을걸. 예. 내가 문제 풀 때 그렇게 풀거든. 설명할 때는 이게 하나씩 하지만 난 문제 풀 때 두 문자로 뚝뚝뚝 걸렸다 이렇게 풀거든. 예, 이렇게 해도 예, 그것만 두 문자로만 풀어도 한 80점 나올걸. 예. 두 문자 제가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잘 암기를 좀 빨리빨리 아주 스피디하게 반응할 수 있게 좀 훈련을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구인에 대한 불복에 대한 논의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제3자 불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간 거 하자 승계, 하자 치유, 하자 전환, 예, 저 부분도 좀 나옵니다. 근데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겹치면 요만큼 삐져나가. 예.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번호 빠진 테마들 있잖아. 번호 빠진 테마들 요게 사실은 거의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포함이 돼. 그래서 이걸 하면 이걸 먼저 한 거야. 이걸 먼저 한 거고 좀 이따 보시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들 정리만 좀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까지 그냥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어 상황이. 뭐가 바뀌었게? 그 정규 강의 이거 있잖아. 이론 기본 강의의 일정이 노량진이 전체적으로 일주일이 밀렸어요. 그래서 3월 5일인가 원래 그게 개강인데 그 전체적으로 밀어서 한 3월 12일인가 글로 딱 가면서 우리 학원도 통째로 일주일 동안 강의가 없어요.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보강하면 어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좋아요 그랬지. 네.
그래, 보강은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 네, 학생들이 나한테 등에 칼 꽂을까봐 보강을 최대한 피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뿐인데, 뭐 보강을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처럼 보인다며. 그래, 열심히 해줄게. 몸빵은 또 내가 겁나 잘 뛰죠. 네, 그래서, 예, 보강할 때, 이번 주까지는 작용법 요거 계속 더 하고요. 좀 더 하고, 보강할 때 우리, 두 번, 세 번 남잖아. 두 번 정도로 합시다. 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 그 구제법도 마지막에 한 바퀴 또 복습 차원에서 한 바퀴 돌리자고 했잖아. 몇 회. 그치? 예, 그거 한번, 그때까지 다 듣고 와야 돼. 알겠어요? 또 일주일 미뤄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더 생긴 거야 지금 다 안 들은 사람들 예, 기본 강의 앞쪽에 있는 구제 파트 예, 그거 다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 주에 우리 복습 들어갈 때까지는 꼭 다 듣고 오십시오. 내가 확인할 거야. 나 당신들 아이디 알고 있어. 예, 아이디 보면 당신들 어디까지 들었는지 나와. 그래서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아주. 아주 내 뿅망치로 아주 그냥 씨, 응? 병망치보다 무서운 예, 소주 잔으로 아주 그냥 확 쉬고 되게 5분이네요. 예,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